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올해 69세 여민주 씨. 지금은 건강해 보이지만 6년 전 생사의 갈림길에 섰었다고요. 직장암 3기 판정을 받고 나서 그 당시에는 정말 하늘이 노랬어요. 그 하늘이 노랗다는 게 제가 말로만 들어봤지 직접 느껴본 적은 없었거든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했던 그녀에게 찾아온 직장암 3기. 수술과 항암 치료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직장을 15cm 정도 잘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항암은 12회. 암 수술을 한 다음에도 용종이 또 한 2개 생겨가지고 그것도 절제술을 받았고요. 근데 그 항암 받을 때 그 심정은 정말 상상도 못할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느 날부터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진단 6개월 전부턴 혈변을 보았음에도 과로 때문이라 생각했지 암을 의심하진 않았다는데요. 드라마 엑스트라 단역 이런 걸 했었어요. 드라마 현장이라는 게 잠자는 거 불규칙적이지 또 식사도 급하게 먹어야 되다 보니까 뭐 인스턴트 식품이나 빵, 국수 막 이런 걸 먹기도 했었어요. 모든 게 불규칙적이다 보니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암 진단 후 식습관부터 바꾼 여민주 씨. 오늘 점심은 여러 가지 채소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카레네요. 밑반찬도 저염으로 손수 다 만들어 먹습니다. 특히 대장 건강에 좋은 채소 반찬은 맛들이지 않고 3끼를 규칙적으로 먹습니다. 식후에 하는 운동도 이젠 필수라고 하네요. 철저한 관리를 통해 23년 1월 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장암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 싶으시면 간과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셔서 미리미리 진단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직장암 3기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던 사례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급격한 체중 감소와 피로감 그리고 혈변이 증상이었는데 이게 치질인 줄만 알고 병원 가시는 걸 차일피일 미루셨다고요? 네. 교수님. 네, 그래서 조금 더 조기에 발견됐었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네. 그래도 다행히 잘 치료가 되신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수술이라든지 항암 치료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해 있고 그다음에 아주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의 선생님, 주치 선생님 잘 믿고 따라주시면 대장암은 거의 70~80% 이상 완치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수술 후에 추적 관찰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용종이 또 발견돼가지고 절제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한번 대장암 진단받았기 때문에 용종 나왔으면 굉장히 놀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나 보죠? 그럼요. 수술 후에도 남아있는 대장에서 용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장암 완치율이 세계에서 1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자분처럼 잘 치료받으시면 완치가 가능하고요. 좀 추적 관찰하는 도중에도 재발 여부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남아있는 다른 장에서 용종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고 완치가 된 이후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진하는 주기에 따라서 권고에 따라서 검진을 하셔서 또 다른 암이 생기진 않는지 용종이 또 발생을 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대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닥터의 경고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다음 경고 함께 볼게요. 최소 몇 년마다 대장 내시경을 꼭 받아라. 대장 내시경이 정말 중요하다고 우리 교수님들께서 강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몇 년에 한 번 받으면 좋을까요? 석태현 씨? 글쎄요. 최소라는 말이 이렇게 앞에 붙었으니까 그 국가 건강검진이 제가 알기로는 2년에 한 번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2년이지 않을까? 왜냐면 나라에서 받으라는 이게 공고사항이 있으니까. 2년, 예. 2년에 한 번. 차 교수님? 네, 정답은 531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31이요. 531? 한간에 대장 내시경 시행 주기에 대한 잘못된 믿음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대장 내시경을 한 번 받으면 평생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도 있고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선종이 하나 발견되면 매년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다 틀린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검사를 해서 5년 주기로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정상이거나 혹은 선종이 있었어도 하나, 2개 정도 크기가 크지 않은 선종이 있으면
5년마다 검사하셔도 됩니다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선종이 3개 이상 있거나 혹은 크기가 1cm 이상으로 큰 용종이 있었다면 3년 있다 검사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장 정결이 잘 되어 있지 않았거나 혹은 10개 이상의 많은 손종이 있었던 경우에는 1년 후에 검사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 3, 1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간혹 작은 용종 한두 개만 있었어도 굉장히 과도하게 놀라서 매년 검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자주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5, 3, 1 중에 5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 5를 만들 수 있는 생활 습관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건강검진할 때 대변 검사도 하잖아요. 네. 대장 내시경이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어서 어떻게 뭐 대변 검사로 좀 해결은 좀 안 될까요, 유 교수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검진에서는 매년 50세 이상에서 분변 자멸 검사라는 걸 해주는데요. 이 자멸이라는 것은 우리 유관적인 혈변하고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대변 안에 혈액 성분을 검출해내는 것인데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대장 내시경을 무료로 해주는 아주 좋은 검진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은 이 분변 자멸 검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대장암이 아닐 수가 있고요. 또 대장암인 경우에서도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증상이 없더라도 대장 내시경을 꼭 하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네. 결론은 대장 내시경입니다. 네. 대변 검사는 임시 방편일 뿐이고 확실한 건 대장 내시경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내시경 외에도 우리 교수님들께서 대장 건강을 확인하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 또 있다고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정 교수님 뭔가요? 아주 중요하죠. 대장 전체는 아니지만 네. 직장이나 항문 가까운 쪽에는 욕 아닙니다. 요 손가락입니다. 검지 손가락. 예, 예. 예. 네. 우리가 흔히 직장 수지 검사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직장 손가락 검사라고 해서. 손가락 검사요? 예. 요 대장문외과 의사에게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중요한 무기가 이 검지 손가락입니다. 항문이나 직장에 불편한 증상이 있거나 출혈이 있거나 또 다른 증상이 있을 경우에 병원에 오시면 반드시 손가락을 항문 안에 삽입해서 물론 창피하고 아프실까 봐 잘 안 하려고 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으신데요. 요즘은 그 윤활제도 좋고 또 마취제 성분인 윤활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해서 직장 수지 검사를 해서 항문 안에 넣고 관략근의 상태, 압력, 또 골반 근육이 잘 운동을 하는지 그 외에도 중부나 하부에 생긴 직장암이나 직장의 다른 병변들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대장학문외과 의사에게는 가장 중요한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손가락은 교수님 손가락인 그치. 거죠? 우리 손가락이 아닌 거. 본인 게 아니라. 본인이 하시는 거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면.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큰일 나죠. 네, 잘못하면 항문에 상처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네.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 손가락을 이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전문가 의사 선생님의 그쵸. 손가락인 걸로 제건 아니고. 확실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대장 내시경 고위험군이어서 꼭 해야 하는 분들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차 교수님. 네, 요즘 식습관이 소과되면서 이런 분들 참 많은데요. 육식이나 혹은 가공식을 폭식이나 야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바로 대장암 직행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 간에서 담즙삼이나 아니면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어서 배출하게 되는데 이런 물질들이 대장에서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될 때 바로 독소 물질이 생겨서 대장암 발병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 복부 비만이 있으시면서 뱃살이 두둑한데 운동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도 역시 대장암의 위험 요인입니다. 배가 나오는 복부 비만이 생기게 되면 뱃속에 있는 그 지방세포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사이토카인을 만들게 되고요. 인슐린 유사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이 분비가 되는데 그게 바로 대장 종양이나 선종을 크게 키울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장내 미생물 환경이 암이 잘 생길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기 때문에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은 대장암의 위험 인자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50세 이상부터서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복부 비만이 있거나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40대부터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조금 일찍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40대에도 고려를 해야 할 분들이 계시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육식이나 가공식을 폭식이나 야식으로 드시는 분들, 운동과 담싸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고 또 어떤 분들이 고위험군일까요, 교수님?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알고 계시죠? 우리가 크론병 또는 궤양성 대장염 이런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10배, 15배 정도 대장암 발병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10배에서 15배. 네, 그렇습니다. 최근 염증성 장질환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뭐 정확한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고요. 자가 면역 질환의 일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주위 환경 요인이라든지 식습관, 뭐 고기를 많이 먹고 저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고 하는 이런 식습관과 연관이 되어서 젊은 층에도 이런 염증성 장질환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진이 2장이 나와 있더라고요. 오른쪽이 이제 크론병이고 왼쪽이 궤양성 대장염인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크론병하고 궤양성 대장염은 조금 기전이 다르고요. 궤양성 대장염은 주로 이제 점막층에만 생기는 염증이고요. 크론병 같은 경우는 좀 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갈처럼 이렇게 네, 뭐 그렇습니다. 뚱뚱하네요. 저게 다 용종인 건가요? 용종처럼 보이지만 용종이 아니고요. 정상 점막이 남아서 저렇게 용종처럼 보이는 거고요. 나머지는 용종처럼 보이는 걸 제외한 부위는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다 염증으로 이렇게 사가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네. 특히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는 전체 대장을 다 침범을 하게 되지만 크론병 같은 경우는 뭐 항문에만 특별하게 증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특정 부위, 뭐 소장 말단 부위라든지 아니면 대장의 일부라든지 이런 띄엄띄엄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그런 질환이고요. 과거에는 크론병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는 병으로 알려져 네.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러 환경 요인, 식습관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젊은 나이에서 많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네. 대장암 고위험군, 그다음에 또 가족력도 살펴봐야죠. 네, 가족력이 있는 네. 분들도 대장암의 고위험 환자분들이 되겠습니다. 보통 대장암의 5 내지 10% 정도는 유전성으로 발병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력이 있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가족 중에서 40세 이전에 젊은 나이에 대장암을 발병한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용종 엄청나게 많이 보이죠. 이런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은 유전 질환인데요. 용종이 대장에 수백 개, 수천 개씩 이렇게 발견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내시경으로 다 떼낼 수도 없고요. 이 경우에는 거의 100% 암으로 진행이 된다고 언젠간 암으로 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전병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30대, 40대 이전에도 대장암에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나이, 더 젊은 나이, 쉽게는 20대부터라도 증상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꼭 대장 내시경을 받으셔서 예방도 하시고 진단도 하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